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하는 남자 로밍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준 온라인 젖지 1165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잠깐씩 멈추면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백준 온라인 젖지 사이트 직접 접속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재촬영해서 올렸던 11650번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요. 다 똑같고 다른 건 하나입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정렬하는 조건. 정렬하는 조건이 여기 같은 경우는 y좌표가 증가하는 순서로 혹시라도 y좌표가 같으면 x좌표가 증가하는 순서로 정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렬하는 기준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11650번에서 사용했던 소스 코드를 그대로 다 가져온 다음에 이제 그 기준만 어떤 식으로 바꿔주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1650번 문제에서 사용했던 소스 코드이고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그냥 소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튜플에 대해서 소트를 하게 되면은 튜플의 첫 번째 있는 것부터 점점점 다음 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같으면 그러니까 앞에 거를 기준으로 우선 정렬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동일하다면은 다음 거를 기준으로 만약에 얘도 동일하다면 그 다음 거를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11650번 문제에서는 이게 그냥 소트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정답이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팅이 되는 거죠. 애당초에 원했던 게 얘를 기준으로, 그 다음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준이 달라져야겠죠. 뭐 여기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 문제는 바로 풀리겠죠. 여기서 B를 먼저 놓고 A를 이렇게 하도록. 그럼 순서가 뒤집힌 상태로 이제 정렬이 됐겠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거꾸로 한번 뒤집어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아마 정답이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제없이 지금 보면 정답인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해도 굉장히 간명한 풀이가 되겠지만 이런 방식 말고 디폴트 값을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디폴트 값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뭔가 유저 디파인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어떤 기준을 내가 직접 제시해서 정렬할 수 있도록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다시 11650번 정답으로 제출했던 것으로 바꿨고요. 여기 소트 함수에다가 조건을 주는 방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를 이용한 방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x는 애초에 이제 매개 변수잖아요. 매개 변수니까 이제 이게 되겠죠. 이런 튜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는 x1이 먼저 튜플에서는 인덱싱을 여기가 0,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y좌표가 먼저 되고 만약에 y좌표가 동일하다면 x좌표를 기준으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리턴 값이거든요. 리턴을 이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원래는 여기가 x0, x1이 원래 디폴트 키였다면 x1, x0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이제 문제없이 정렬되는지 이제 예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죠.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이를 진행을 해 볼게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해볼 건데요. 자, 클래스 문법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냥 혹시나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클래스하고 포인트 하면 이제 포인트는 이제 이름인 거고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자기 이름 정하고 싶은 대로 지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상속받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괄호하고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일단 뭐 그런 거 빼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는 웬만하면 꼭 있어야 되는 게 컨스트럭터예요. 그래서 컨스트럭터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고요. 컨스트럭터의 이름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더바 init 언더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를 받아서 생성자의 인자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성할 때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좌표값이니까 a, b, x, y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놓고 처음에 그걸 입력받아서 포인트를 생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a, b를 받으면 여기다가 어펜드를 할 때 애초에 포인트를 만들어서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가 좀 재밌어지는데,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포인트에 대해서 정렬을 해야 되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정렬하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라는 건 제가 지금 방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파이썬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앤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정렬하라고 하면은 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 클래스한테 가가지고, 자, 그러면 너 비교 연산자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비교 연산자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비교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해줘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라 함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LT가 less than의 약자고요. 이것도 정해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셀프가 other보다 더 작냐를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B 두 번째 Y 좌표를 기준으로 비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답은 이건데 이거는 언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문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 두갈식으로 말하잖아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리턴을 하는데 뭘 리턴하면은 y에 대해서 비교한 걸 리턴해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 같으면 어떡하지? 같으면 x 값을 라고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위에를 바꿀게요. 여기를. 자, 이 문법이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냥 풀어서 밑에다 쓰시면 됩니다. 이제 ARR은 지금 아이템들이 다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팅을 하려면 뭔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하려고 했더니 그 비교 기준을 이렇게 얘가 포인트란 함수가 정해놨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y값 먼저 비교해보고 만약에 y값이 같다면 x값을 기준으로 비교해라 라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게 뭐라 써있나요? cannot unpack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가 발생한 지점은 여기에요. 마찬가지입니다. ARR에는 지금 포인트들이 담겨 있죠. 근데 A, B를 지금 딱 하려고 하니까 포인트를 언팩해서 A하고 B를 딱 내면 되겠는데 얘는 또 그 언팩을 할 줄을 몰라요. 물론 언팩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저는 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는 언팩할 필요 없죠. 그냥 아이템을 넘겨주면 되니까. 이 아이템이 지금 뭐예요?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일단 문제가 사라졌어요. 왜냐면 ARR에는 아이템이 뭐예요?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넘어온 거고, 자, 문제는 밑에서 발생하는데 프린트해라 포인트를. 이거 제가 방금 만든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얘는 내장 함수인데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도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 방식을 쓸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더바 돼 있는 애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다 약속이 된 거예요. 이거는 represent 뭐 이런 뜻인 건데 프린트 할 때 이걸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 함수에서 이제 이걸 함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리턴 값을 사용을 해서 얘가 이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턴 값은 스트링 형태여야 되거든요. 스트링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공백이 하나 있어야 되죠. 우리 출력 형식 보면 이렇게 출력할 때 공백으로 하나 띄워서 출력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행해서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출해서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좀 코드도 좀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는 것보다
간단하게 람다를 이용해서 많이 푸는데요. 이제 문제는 만약에 문제가 좀 조건이 복잡해진다거나 하면은 람다가 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는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클래스로 만들어서 추상화를 시켜서 이제 여기만 알아서 잘 만들어 놓으면 밑에서는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야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람다가 편하지만, 만약에 굉장히 복잡하다면 여기서 한번 추상화를 싹 해줌으로 인해서 밑에서 훨씬 편하게 코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것을 그냥 생각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또 이제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이 코드를 제출을 해서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